정말 400분 동안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본 시험 결과가 좀 좋지 않더라도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130일에 화공안전기술사 시험이 끝난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출문제 풀이는 해가지고 밴드에 업로드는 했고요. 이거 모든 문제를 리뷰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전체적인 출처에 대한 분석 및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이거 만약에 보시다가 좀 풀이가 필요하시다 싶으신 것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좀 추가적으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뭔가 풀이가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맨 마지막 문제 이거는 조금 풀이를 해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거 말고는 사실 조금 답안 자체가 직관적이어가지고 따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풀이가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풀이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를 출처별로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나눴는데 크게 이제 코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고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이렇게 좀 출제가 됐고 법규 관련된 문제가 이거를 사실 다 더해보면은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법규를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사실 합격하기는 불가능하고요. 산업안전보건법만 보고 가신 분들도 사실 합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다 맞고 코시아를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거의 이제 50%밖에 안 되니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법규를 최소 이제 2개를 들고 가신 분들이 좀 그나마 합격 확률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가 이제 꽤 많은 문제를 풀이하고 리뷰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2023년 문제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지난번 시험에도 합격률이 이제 3%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합격률을 보여드리면 이제 합격률 추이가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합격률이 3%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131회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엔 개인적으로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합격률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네요. 혹시나 이제 근본 시험을 보시고 좌절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제 자체가 새로 출제된 문제도 굉장히 많았고요. 법규 문제 비율이 상당해서 그 누가 풀었어도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를 이제 시험장에 맞닥뜨려 보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방기술사 문제도 최근에 좀 시험을 쳐보는데 거기도 이제 법규 문제가 화학환경기술사보다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법규 문제가 정말 사실 암기를 했어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운영하는 밴드원들과 이야기를 해도 이제 대부분이 이제 어렵다는 평이 컸던 것 같고요. 이제 근본 시험 때문에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사실 법규가 많이 출제가 됐고 이제 화학물질관리법이 20%나 출제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은데 129회도 사실 법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129회 같은 경우에는 산업법이랑 고용노동부고시 이게 뭐 거의 한 30%,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하면 거의 한 40% 가까이 되고 당시에도 이제 화학물질관리법이 10% 정도 출제가 됐는데 이제 131회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 단일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이제 제가 123회 합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화학물질관리법을 아예 포기를 했거든요. 화학물질관리법이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완전히 포기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랑 위험물안전관리법만 들고 가서 합격을 했는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규를 거의 한 3개 정도를 가지고 가야 합격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법규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화공안전기술사에 출제되는 게 크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 산업안전보건법 이거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되거든요. 일단 출제도 가장 많이 되고 추후에 이제 산업안전지도사로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안전기술사를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관련된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건 무조건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유해원 방지 계획서라든지 공정안전보고서, 이건 이제 기출에 나와 있는 것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이건 가장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들고 가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 중에 이제 하나만 좀 가지고 가면은 합격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이 세 개를 들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일단 기본은 산업안전보건법은 무조건 들고 가시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같이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이제 기출이 됐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은 산업법을 들고 가시고, 이제 기출에 다 나왔던 내용들을 다 이제 가지고 가시는 게 이제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합격을 하시려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각각의 장점이 있어요. 이제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 및 근무하는 사업장에 맞춰가지고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만약에 고법을 다루시는 사업장이라면 뭐 산업법 기본에 고법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업무하고 연동해서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가져간 게 제가 이제 위험물 기능장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사실 위험물 기능장도 왜 땄냐면,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EPC 설계 회사이기 때문에 케미컬을 상당히 많이 다루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TF로 이제 다른 회사에 점검을 가게 됐는데, 몇 달 동안. 그때 이제 케미컬을 좀 공부하려고, 그 당시에 이제 위험물 기능장을 다른 분들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겸사겸사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취득을 했는데, 이제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식이 좀 되게 많이 나오고요. 이제 암기할 게 많긴 한데 이론적인 거랑 같이 결부해서 암기하기 때문에 좀 제 기준에서는 좀 기억에 좀 오래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소방기술사라든지 위험물 기능장 이런 거랑 같이 이제 연동해가지고 다른 자격증을 따기에 조금 좋은 그런 면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화학물질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직관적이거든요. 이제 암기를 하면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 그냥 이제 단순 난이도로 따지면 위험물안전관리법보다는 좀 쉬워요. 쉬운데 이제 좀 그냥 이제 생짜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저는 사실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뭔가 이제 기존 기억이라든지 이론이랑 결부해서 외우는 게 저는 조금 더 편했고 쉬웠는데, 생짜로 암기해야 되는 게 사실 조금 저는 이제 선호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좀 가져갔는데, 최근에 이제 화학물질관리법이 조금 많이 출제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는 너무나 또 중요하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을 안 가지고 가시더라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는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랑 공정안전보고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산업안전보건법 기본에 만약에 이제 아예 뭐 연고가 없다 그러면 이제 화학물질관리법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정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좀 여유가 된다 싶으시면은 세 개를 가져가시는 것도 좋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사실 법규 자체도 되게 어렵고요. 이 KGS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고, 대신 이제 가스기술사라든지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찬스는 있긴 합니다. 근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사실 조금 어려워서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데, 만약에 사업장이 이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다루는 사업장이다 그러면 이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화공안전기술사뿐만 아니라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화공안전기술사랑 소방기술사이기 때문에 소방기술사도 법규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소방기술사는 더 많아요, 이거보다. 그리고 이제 단순 암기가 이제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률도 뭐 0.4% 이러거든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술사 시험들이 이제 법규에서 조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 사실
이제 맞고 틀리다를 떠나서 어쨌든 이제 합격을 저희 이제 수험생이기 때문에 합격을 해야 되니까 법규를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법규 같은 경우에는 또 답이 그러니까 만약에 채점위원님들께서 조금 시비하게 채점이 들어가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법규를 안 보면은 사실 풀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이론적인 뭐 화공 안전의 이론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법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암기하고 써보고 암기하고 백지에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이런 과정이 없으면 사실 점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추세가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안전지도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 쪽에서 최상위 자격증을 또 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범위도 겹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은 무조건 이제 가져가시고 여유가 되시면 이제 화학물질관리법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자격증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위험물 안전관리법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범위를 넓혀드리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프리도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도 계속 하고 있고 다른 기술사도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수험생 입장도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이게 부담이거든요. 사실 하나를 더 가지고 가는 게 그냥 단순히 하나를 더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존 거를 가지고 가는 상태에서 하나를 더 가지고 가는 게 얼마나 부담이 뭔지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버려야 될 거는 과감하게 버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긴 한데 최근 이제 출제 경향 자체가 법규가 많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버리기에는 좀 너무 리스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법규 2가지 정도는 가지고 가시는 것을 좀 기본으로 하고 만약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하나 더 가지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법규가 지금처럼 많이 안 나오면 그냥 산업안전보건법만 가지고 가시고 기존에 출제됐던 법규들만 공부하셔도 사실 충분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추세를 봤을 때는 좀 그거는 리스키할 것 같고요. 화원형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시험이 2번밖에 없어서 그렇게 기회를 한번 날려버리면 좀 너무 아쉽기 때문에요. 가능하시면 법규도 챙겨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